3일 오늘 우리 형 생일인데 생일 축하하고 크보 MPB 경기 오늘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뭐 나간 모든 박스가 올킬이 났습니다. 나간 모든 박스 어제 메인 이 적특이라 가지고 제가 좀 일찍 보내드리기 때문에 적특이 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소소하게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좀 골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브 부주력도 보내드리거든요. 이거는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보내드리는데 요 경기들까지 싹 다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제가 세폴 주력도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세폴 주력에다가 중배당 이렇게 들어왔고 어제는 제가 이제 언어버하고 이제 승패라인 딱 한 경기씩만 틀렸어요. 딱 한 경기씩만. 일단은 제가 뭐 주력으로 가져가진 않았지만 이제 히로시마의 역배 이제 히로 역을 봤던 이유는 이제 토고의 멘탈 이슈 때문인데 사실 일단 히로시마의 멘탈이 더 문제였던 걸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어제 언어버도 딱 한 경기만 틀렸습니다. 언어버도 딱 한 경기만 하면서 어제 소고기 파티 데이였다. 오늘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일단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은 솔직히 좀 빤히 보이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MPB 경기들은 약간 좀 미스매치에 가까운 매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정배 사이드 경기를 가져갈지 어떤 거를 거를지를 판단하시는 게 오늘 중요한 날이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일단 야쿠는 지금 타격감이 좀 좋은 상태죠, 그렇죠?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감 좀 빠따가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데 지금 주니치 원정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진구로 돌아왔을 때는 역시 이제 빠따 티어가 조금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원정 이제 수입승으로 이제 순위 싸움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갔고, 근데 사실 득점력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는 솔직히 타격감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발 사이드에서는 타격이 좀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히로시마가 좀 자초를 했다? 이런 느낌도 좀 지울 수는 없고, 아두한테 좀 막힌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타격감이 아주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중요한 요소겠죠. 자, 오늘 선발은 야마노 타이치가 나옵니다. 이 선수가 진짜 위험한 선수죠. 진짜 위험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홈에서는 웬만하면 등판을 안 시키거든요, 감독이. 그 이유가 있어요. 홈에서 던지면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웬만하면 홈에서 등판을 안 시키는데 홈에서 등판했을 때 어떤 성적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홈에서 5경기 등판해서 2패, ERA가 1.57로 이제 홈에서 정말 좋지 않았다. 왜 홈에서 등판을 안 시키려고 하는지 기록들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죠. 선수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릴리스 포인트에 좀 약점이 좀 있어요. 이 원정에서는 5경기 1승 1패 ERA가 4.43으로 역시나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홈보다는 조금 나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직전 경기가 원정 경기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요미우리 만나가지고 5이닝 3실점 7피안타 1피홈런. 역시 기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마자키 이오리 최근 2경기 연속 야쿠르트를 만났고요. 이제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좀 그렇기는 하죠, 그죠? 2번 만났을 때 20점씩 기록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던졌고, 이제 확실히 3경기 연속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야쿠가 이때보다 지금 타격감이 좀 올라가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실점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올 시즌 4경기 전체적으로 쏘쏘했고요. 그 실점들을 보면 야쿠 상대로 2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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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실점으로 이제 꾸준한 실점과 적당한 이닝 정도 좀 먹어줬다. 일단 최근 폼이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좀 회복세에 있다. 상대 전적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9승 13패, 홈에서는 1승 9패예요. 그러니까 뭐 요미우리가 이 진구만 오면은 진짜 뭐 미쳐 날뛰는 요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도 꽤나 좀 벌어져요. 그죠? 야마자키 오리가 3경기 연속 야쿠르트를 만난다는 거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고, 이때보다 지금 야쿠르트의 타격감도 올라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티어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이 야마노 타이치는 정말 좀 쉽지 않습니다. 얘는.
이 친구는 이 친구 홈에서 던지면 진짜 너무 그동안 끔찍했어가지고 물론 이제 뭐 5경기 샘플이긴 하지만 선발 불펜 포함해서 5경기 샘플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정말 기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경기가 기준점을 8점으로 받았죠.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기가 있다. 자, 근데 이 경기에서 오늘 경기는 제가 이제 원사이드한 매치업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가져갈지 버릴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경기의 리스크는 뭐겠습니까? 역시 야쿠르트의 방망이겠죠, 방망이. 그죠? 야마자키 우리가 최근에 좀 자주 만난다는 점, 그리고 야쿠르트가 원정에서도 빠따를 괜찮게 쳤기 때문에 홈에 돌아왔을 때는 더 기대치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일 것 같고. 근데 사실 야마노 타이치한테 뭔가 좋은 피칭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좀 치고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역시 뭐 이제 요미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좀 어려운 매치업인 것 같아요. 야마노 타이시 때문에. 그래서 요미 승마 8.5 언어바는 정말 좀 어렵긴 어렵네요. 예, 보통은 이렇게까지 높은 기준점을 주면은 확실히 타격전 양상으로 많이 가기는 가는데 저는 그래도 뭐 언더는 보긴 보겠습니다. 예. 야, 저거 오바는 좀 쉽지 않네. 자, 다음은 요코하마 대 주니치. 요코하마는 1승 1패. 여전히 뭐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신하고 히로시마가 이제 동률이 됐는데, 두 경기 차입니다. 두 경기 차이. 가을 야구까지 두 경기 차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만한, 요코하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니치는 1승 2패. 제가 그 야쿠르트 역을 봤던 이유가 뭐냐면 주니치의 빠따 때문이었어요. 빠따. 예, 주니치가 빠따가 좀 나쁘지는 않은데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득점력이 아쉬운 이 주니치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리즈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확실히 뭐 출루는 많이 해. 근데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득점력이 좀 아쉬운 그런 경향이 있는 주니치입니다. K는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는데 직전 경기 히로시마 전에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2이닝 1실점 3진 7개를 뽑으면서 회복세를 좀 보여줬다. 근데 최근에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워낙 안 좋은 시점에 좀 만났기 때문에 뭐 전투력 측정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3진을 좀 많이 뽑았다는 거, 이닝도 먹어줬다는 부분에서 좀 기대치를 올려볼 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는 9위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한 모습을 좀 보여지긴 합니다. 경기를 보더라도. 이 선수의 단점은 역시 이제 볼질이 좀 꾸준하게 있는 외국인 투수들의 어떤 전형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주니치는 올 시즌 딱 한 번 만나가지고 원정이었거든요.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마치바 8월달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마치바가 8월달에 좀 좋지 않았고 최근 두 경기에서 이제 조금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K랑 비슷합니다. 똑같이 히로시마를 상대했다는 거야. 히로시마 두 경기를 던졌고요. 11이닝 1실점. 두 경기 연속 승투를 좀 기록을 했고요. 양팀 선발 모두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히로시마를 상대했다는 점은 좀 참고를 좀 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전적을 참고할 때도 그 팀이 어떤 사이클에서 만났는지, 그 투수가 어떤 사이클에서 만났는지를 들여다봐야 우리가 이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치바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일단 뭐 좀 맞춰 잡는 선수예요. 삼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제가 이제 안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맞춰 잡는 선수고 그리고 피홈런도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요코하마 상대로는 이 장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코하마 상대로 6경기 2승 2패, ERA는 3.74로 좋지 못했고 원정 3경기에서도 좀 좋지가 않았어요. 피홈런도 3방 맞았고 실점도 1.35 자책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이 힘있는 요코하마 타자들한테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느껴지는 마츠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12승 1무 7패, 홈에서는 7승 4패로 홈에서 요코하마가 좋다. 요코하마가 홈에서 승률이 5할이 안 돼요. 지금 가을 야구를 경쟁하고 있는 팀인데 홈에서는 승률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 주니치 상대로는 홈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양팀 선발 다 공통점이 있죠. 최근에 좀 좋지 않았는데 히로시마 상대로 한 경기, 두 경기씩 잘 던지면서 괜찮은 폼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인데 역시 전투 측정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래도 마치바보다는 K가 조금 더 나은 선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양팀 다 빠따는 요코, 불펜은 주니치, 선발은 요코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츠바의 불안감이 조금 더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요코 사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요코 승, 마 6.5는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정도. 자, 다음은 한신. 한신은 이제 요코하마 상대로 1승 1패 타격감이 좀 꾸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아유, 포치 감사합니다, 형님. 어제 묵직하게 드셨죠? 예, 어제 다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어제는. 고맙습니다, 형님. 예. 자, 그리고 히로는 이제 요미우리 상대로 충격의 이제 수입 패배를 당했고, 이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히로시마가 최대 장점을 가지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첫 번째는 불펜 방어. 불펜이 최대 장점인 팀인데 불펜 방어가 2경기나 나왔다. 그리고 수비에서의 불안감. 수비가 리그에서 거의 제일 좋은 편에 속하는 팀인데, 수비에서의 불안감들로 나왔다는 부분에서 역시 뭐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지금 시점에 이제 히로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제대로 두셨네, 형님. 뽀찌 좀 더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자, 타카하시 하루토 이 선수가 이제 복귀한 에이스라고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기대치가 엄청난 선수다. 예, 근데 복귀 초반에는 조금 약간 뭐 잘 던졌는데 약간 뭐 체력적인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복귀해서 딱 3경기 던졌고 실점도 딱 한 점만 나왔습니다. 딱 한 점만. 이닝은 5, 6, 7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닝은 제가 두 번째 경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두 번째 경기 끝나고 세 번째 경기 분석을 할 때 6회 좀 마지막쯤에 좀 체력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이닝도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이제 복귀하고 조금씩 이제 체력적인 기대치도 조금 좋아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아, 제가 더 잘 맞추겠습니다,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뽀찌.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씩 보완이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은 좀 기대할 만하고 공 끝에 힘이 되게 좋아요. 공 끝에 힘이. 막 구속이 막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공 끝에 힘이 차고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좋다. 뭐 일본 야구에서 공 끝에 힘이 진짜 좋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죠. 이제 다카하시 히로토, 뭐 사이키 히로토, 예, 그리고 뭐 토고 이런 선수들의 이제 직구가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좋은데 이 타카하시 하루토도 그 정도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저는 그 정도 느낌을 받았어요. 복귀전이 이제 히로시마 상대였고요. 5이닝 무실점 4피안타로 호투를 했음. 타카하시 하루토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분명히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투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경기 후반에 약간의 그 체력 이슈, 그 부분이 이제 경기를 거듭하면서 좋아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오게티 정도. 반대 선발은 이제 오세라 다이치고요. 이제 레전드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다소 떨어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일단 직전 준시 상대로 5이닝 3실점 2피홈런 패전이 좀 됐고요. 전체적으로 티어를 약간 좀 낮춰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올 시즌에 피홈런이 딱 한 개였는데 직전에 준시 상대로 2개를 맞았어. 예, 물론 이 두 피홈런이 끝이었고 실점이 없었지만은 확실히 최근에 오세라는 구위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삼진도 줄어들었고 볼질도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최근의 폼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한신 방망이를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 경기가 지금 이제 언더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로 몰리는 이유는 알 것 같아.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좋지 않고 타카하시 하루토의 기대치가 높고 그래도 오세라도 뭐 기본빵은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근데 저는 오세라가 조금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오세라의 최근 폼 그리고 한신 방망이가 만났을 때는 조금 좀 요 언더는 저도 일단 언더를 보기는 보거든요. 예. 근데 몰리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약간 좀 고민은 한 번 더 해보셔라. 자, 일단 상대 이 경기는 역시나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가 조금 나요.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한번 보시면은 10승 1무 11패고 이제 홈에서는 3승 8패예요. 예. 이 고시엔에서 한시는 경기력이 좋고 승률도 굉장히 좋은데 유난히 히로시마가 이 고시엔 원정에서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나 최근 타격감, 분위기는 이거는 너무 상반돼 있거든요. 그죠? 예, 너무 상반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신을 안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상대 전적의 그 리스크 하나
리스크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고, 결국에는 지금 나는 자력으로 뭔가 분위기를 반전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예, 히로시마가 진짜 마지막 희망이거든 지금 오세라가. 그죠? 지금 모리시타 무너졌지. 도코다는 뭐 그건 수비 때문에 무너졌지만 어쨌든 무너졌지. 지금 마지막 희망이야 오세라가. 오세라가 여기서 못 해주면은 정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자력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한다. 뭔가 풀어내기가. 결국에는 사토한테 기대를 해야 되겠죠. 사토가 실책으로 뭐 타카하시 멘탈 터뜨리고 뭐 이런 그림을 이제 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최근에 양 팀의 분위기로 요거는 이제 히로시마를 보기엔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경기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신 승마 5.5는 언더인데, 언더는 한번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지바 롯데. 일단 세이브는 4연패고요. 타격감이 조금 좀 죽는 감이 좀 다시 한번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어제 이제 홈으로 왔는데, 어제 홈에서는 조금 찼어요. 홈에서는. 확실히 그 홈에서는 경기력이 조금 나아지는 세이브인데, 어제 이제 홈에서 빠따를 조금 찼다는 부분은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어제 경기 이제 안타를 12개를 때렸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뭐 후지 마사루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좀 칠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홈에 들어오면 조금 나아, 세이브는. 음. 자, 지바롯데 최근 3연승 오릭스 상대로 이제 방망이가 대폭박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지바롯데 경기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토가 무섭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죠. 소토가 뭐 매 경기 지금 장타를 때려내고 있거든요. 매 경기 장타를 때려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거의 앵무새처럼 얘기했던 그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오카이로미. 이 선수가 팀 내에서 방망이를 가장 잘 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이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복귀전에서 안타 하나 볼넷 하나 얻어내면서 뭐 경기 감각도 뭐 그런 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카가 복귀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이제 폴란코도 홈런 한 방 때려냈기 때문에 중심에서의 기대치는 이제 야쿠르트처럼 조금 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도 지바롯데가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핵심 타자들 몇 명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터진 경기에서 안타 치는 거는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터진 경기에서 뭐 투수 멘탈 터져 있고 상대 약한 투수들 나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약간은 타이어 티어는 좀 올려봐도 되겠다. 마츠모토 와타루 이 선수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역시 이제 선발을 돌던 그런 선수인데요. 예, 선발에서 이렇다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불펜으로 시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번씩 선발로 좀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즌 중반에 선발로 다시 왔기 때문에 이닝 히팅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두 경기 선발 등판했고 딱 3이닝씩만 소화를 했습니다. 피홈런도 한 방씩 허용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 을 보여줬고, 일정 조정을 좀 널널하게 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닝 히팅 기대치를 좀 올리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즌 중반에 선발 전환은 힘들어요. 예. 캠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좀 늘려야 되는데, 일단 뭐 선발 시절에도 인상적인 성적은 좀 아닌데, 선발 시절에 지바롯데 상대로는 좀 나름 괜찮았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괜찮았고, 근데 홈에서는 기대치가 떨어지고 최근 폼도 좀 그렇고, 지바롯데도 타격이 요렇게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마츠모토 와타루의 기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바로테 선발은 벤치. 일단 여름 이후에 꾸준히 좀 안 좋은 벤치고요. 7월 달에 ERA가 4.50으로 좋지 않았고, 8월 달에 3.80으로 조금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벤치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벤치가. 일단 8월 달 피홈런 5방. 아니야, 그러니까 7월 달 피홈런 5방, 8월 달 피홈런 4방으로 꾸준하게 피홈런을 맞고 있다. 최근 5경기 연속 피홈런을 맞고 있고요. 어쨌든 세이브도 뭐 연타로 좀 득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요즘에 타격감이 괜찮았는데도 득점력이 아쉬웠던 세이브란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홈런 같은 걸로 탁 점수를 내는 게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벤치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이브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잘 던졌고,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제가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진한 구간에서 만나서도 7이닝 2실점 1피홈런으로 호투를 했다. 역시 뭐 어느 정도 티어는 그래도 마츠모토보다는 티어를 높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뭐 상대 전적은 아시겠지만 거의 올해 뭐 괴랄한 수준이거든요. 1승 16패, 홈에서 0승 7패, 홈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세이브가. 세이브가 최근에는 경기력이 좀 좋아진 경향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확실히 오늘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경기도 솔직히 좀 빤히 보이죠, 그죠? 아무리 벤치가 최근에 좀 아쉽고 피홈런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마츠모토 와타루보다는 높은 티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바로 때도 타격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미스매치에 가까운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바로 때 승마 5.5는 오바를 보고 싶은 경기고 일단 벤치가 어느 정도 던지지에 따라서 언오바가 좀 결정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벤치가. 근데 이제 어제도 홈에 간만에 돌아와서 안타를 좀 때리긴 때렸으니까 벤츠도 무실점 꽉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송이 아직 안 됐어.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시 전에는 보내줄게요. 예, 오늘 빤히 보이는 날이라서 몰리는 거 좀 보고 가고 싶거든 이거 확실하게. 음, 오늘 MPB 경기들이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서 몰리는 거 좀 보고 가고 싶네요 오늘은. 근데 오늘은 보나마나 다 몰릴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긴 합니다 오늘. 예. 오늘 경기들이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서. 근데 이 경기는 빤히 안 보이죠 여러분들. 오릭스하고 소백. 이 경기 빤히 안 보이죠. 자, 일단 오릭스는 지바롯데 상대로 2연패. 타격감이 약간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일단 홈런은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 10경기에서 홈런을 11방을 치고 있으니까 타격감이 약간 죽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홈런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는 라쿠텐 상대로 2연승, 타격감이 좀 좋은 상태고 불펜은 여전히 불안하다. 요거 매치업이 재밌어요. 이 매치업이. 일단 야마시타 슌페이타. 일단 작년 시즌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거든요. 예, 작년에 뭐 초신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야마시타잖아요. 최근 3경기에서 확실히 좋고요. 제가 이 선수는 늘 볼질이 핵심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볼질만 안 하면 잘 던질 수 있는 선수야. 최근 3경기 보면은 볼질이 4개, 2개, 2개로 그래도 조금 좀 좋아진 모습이고요. 피안타도 보면은 2개, 2개, 5개. 엄청나죠? 예, 삼진도 좋습니다. 예. 그냥 볼질 안 하면 그냥 칠 수 없는 공을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뱅이 지금 타격감이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략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 야마시타가 볼질을 안 한다? 저는 소뱅도 좀 힘들다고 보기는 봅니다. 최근에 폼이 좋았을 때 소백을 한번 만났는데 원정 가서 7이닝 1실점 2피안타 1피 홈런 삼진 7개 볼넷 2개 뭐 거의 뭐 완벽한 피칭을 했죠. 예. 역시 뭐 이 선수가 3경기 잘 던진 걸로 좀 믿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워낙 이제 기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티어를 좀 올려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반대는 아리아라 코에이죠. 예, 직전경 이제 세이브 상대로 파닝 1실점 잘 던졌지만 일단 세이브라는 점은 좀 감안해야 되고 7피안타 1피홈런으로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릭스가 최근에 타격감이 약간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홈런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리아라가 최근에 이제 몰리는 공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위가 좀 아쉽기 때문에 이 피홈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근데 어쨌든 뭐 역대 오리스 상대로 좀 강했고 올 시즌 3승 1패 1패도 7이닝 2실점 꾸준히 잘 던진다 뭐 이런 상대 전적의 장점은 있을 거고 어쨌든 소뱅이 불펜이 엄청나게 불안한데 이 아리아라의 장점은 그래도 이닝 히팅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선수가 소위 좀 괜찮게 던지는 날은 그냥 7이닝 8이닝 그냥 먹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리아레의 장점, 이닝 히팅, 상대 전적 이런 건데 최근 폼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무실점 꽉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 장타 허용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상대 전적은 6승 10패, 홈에서는 4승 4패로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오릭스고요. 예. 일단 이 경기가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 그죠? 일단 빠따는 소뱅, 불펜은 비슷비슷하거나 오릭스가 약간 낫고, 선발은 오릭스가 좀 나은, 이런 느낌의 경기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이 정도 배당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역배를 볼 것 같습니다. 역배를. 오릭스 역풀 6.5는 언더사이드도 한번 좀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리아라가 꽝 터지지만 않으면은 언더사이드가 날 경기들이 있는데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소뱅이 타격감이 좋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펜에서 약간 좀 문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릭스가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우다가와도 복귀를 했고 지금 외국인 친구들도 괜찮고 한데 마차도가 최근에 불론이 많아.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는 될 것 같고요. 예, 소뱅의 불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아리아라가 이닝 히팅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경기들을 소뱅이 좀 쉬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조금 소뱅의 불펜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가 은근히 좀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오리스 역풀 그리고 6.5는 언더 정도 한번 볼게요. 언더 정도. 자, 일단 오늘은 다이렉트로 좀 갈게요, 여러분들. 예, 마지막 경기까지. 어차피 오늘 우치가 두 경기가 났기 때문에 롯데 경기까지 한 번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박세웅 대 류현진. 일단 롯데 같은 경우 기아 상대로 2안타 무득점 패배. 불펜데이라서 뭐 이기기 힘든 날인데 2안타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하고요. 롯데가 최근에 한번 왁치기도 하는데 빠따가 약간 좀 간당간당한 느낌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롯데 방망이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약간 좀 타격감이 확실히 한창 좋을 때보다는 조금 내려온 건 맞는 것 같아. 한참 좋을 때보다는. 예, 그래도 뭐 확 치는 경기들도 있고 SS전에 확 때려내면서 또 경기로 가져오기도 했죠. 일단 하나도 방망이가 좀 심각해요. 예, 최근 벌써 이제 5연패고요. 방망이가 지금 너무 식어 있는 시점이다. 예. 빠따가 너무 심하게 식어 있다. 박세웅 최근 3경기 너무 잘 던지고 있죠. 이닝 소화도 상당해요. 롯데는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선발이 이닝을 잘 먹거나 아니면 빠따로 조지거나. 근데 오늘 류현진이 나오기 때문에 빠따로 조지는 것까지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세웅이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이닝을 굉장히 잘 끌어준다. 잘 끌어준다. 이닝도 거의 뭐 7이닝 평균 언저리 끌어주고 있고 피안타도 3개, 1개, 4개로 압도적인 모습이고요.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웅이를 신뢰하기는 좀 어렵긴 어려운데 최근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가 빠따감이 좀 안 좋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 등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웅이가 올 시즌 진짜 너무 못 던지잖아요. 너무 못 던지는데 홈에서는 3.44로 쏘쏘해요. 그래도 홈에서는 괜찮게 던졌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3위일체를 감안하면 역시 박세웅한테도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알던 세웅이 모드로 나오면 그냥 뭐 거기서 계산이 완전 틀어지는 거죠, 그죠? 워낙 세웅이가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 근데 어쨌든 그 기록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류현진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일단 KT전에 이제 3피 홈런이 좀 충격이긴 했죠.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피 홈런을 좀 적게 맞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KT전 한 경기에서 피 홈런 3개 맞았다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이 경기만 걷어내면 그리고 KT가 이제 자원을 잘 치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만 걷어내면 최근의 폼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 선수가 피 홈런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엔 피안타율도 뭐 쏘쏘한 편이다. 그리고 직전 경기가 이제 LG전인데 6이닝 1실점 승리 투수가 됐었고, 이제 롯데 원정 이제 한 경기 등판한 적이 있고요. 5이닝 5실점 패전. 요거는 약간 맹점이 있는 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롯데가 홈에서 방망이나 분위기가 좋다. 좋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류현진이 오랜만에 리그에 복귀를 한 선수기 때문에 원정 가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예, 근데 원정을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땐 점점 좋아진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티어를 조금 더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최근의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 전적은 6승 5패, 홈에서는 5승 1패로 이제 홈에서의 압도적인 모습을 롯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선발들은 개인적으로 둘 다 좀 기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류현진이 롯데 원정에서 좀 부진은 하기는 했지만은 두 번째 등판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세웅이는 사실은 종잡기가 좀 어렵지만은 최근의 성적 그리고 홈에서의 성적 한화의 빠따 흐름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세웅이도 조금 좀 티어를 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빠따는 롯데죠. 예, 롯데도 요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빠따는 롯데고 불펜은 한화 요 정도 느낌이라서 역시나 좀 박빙의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도 좀 골라볼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롯데 역하고 언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 정도. 언더는 세웅이가 그냥 안 좋은 모드로 나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사실 그죠. 세웅이가 안 좋은 모드 나와가지고 또 이닝 못 먹고 내려가면 이제 롯데 불펜 나오면 아무리 하나가 빠따 앉아도 또 털리고 이런 모습 나온단 말인데
요거는 언더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MPB 크보 오늘 경기들을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역시 이제 오늘 MPB 경기들이 솔직히 좀 너무 빤히 보이는 매치업들이 많아서 어떤 경기를 가져가고 어떤 경기를 고를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건승하시고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